당신은 언제까지 참을 건가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냉대뿐이라면요. 오늘 이야기할 여자는 63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자. 그리고 이건 그녀가 마침내 부엌을 나가던 날의 기록입니다. 새벽 5시 반. 윤정자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침대 옆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남편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그가 기분 나빠하면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정자의 발걸음은 고요합니다. 복도에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피해 걷는 법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부엌만큼은 그녀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니, 감옥이었을지도 모르죠. 정자는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저녁장을 받았던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북어, 김, 계란.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상 메뉴들입니다. 정자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시금치 한 줄기, 한 줄기를 다듬으며 정자는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일상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꿈만 같았으니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낳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시금치를 데칩니다. 초록빛이 선명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건져냅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짭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까지 정확하게 제거합니다. 40년을 해온 일입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죠. 6시 30분. 상을 차립니다. 밥, 국, 반찬 6가지. 남편은 반찬이 5가지보다 적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침부터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자는 언제나 6가지를 준비합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북어구이, 계란말이, 김. 남편의 입맛에 맞춰 간을 맞추고 남편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7시. 남편 윤태수가 일어납니다. 정자는 이미 세수를 마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남편보다 먼저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태수가 식탁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안경을 고쳤습니다. 정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정자가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밥을 먹습니다. 국을 마십니다. 반찬을 집습니다. 정자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의 식사를 지켜봅니다. 젓가락질이 느려지면 반찬을 더 가까이 밉니다. 물이 필요할 것 같으면 물을 따라줍니다. 남편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게 정자의 일입니다. 태수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섭니다.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정자에게 고맙다는 말도 잘 먹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재로 들어갑니다. 요즘 태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밀려난 거죠. 65.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릇을 씻고 개수대를 닦고 행주를 빱니다.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개수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니까요. 9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큰아들 윤성호입니다. 정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정자는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 그냥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서. 그리고 엄마 손맛이 그립다고 하더라. 김치찌개 해줄 수 있어? 정자는 웃습니다. 입가에만 걸친 미소지만요. 그래,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갈게. 다른 반찬도 좀 만들어 갈까? 그래도 돼. 미안한데. 요즘 며느리가 바빠서 음식할 시간이 없거든. 괜찮아. 엄마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숨을 쉽니다.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손주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걸 알면서도 기쁩니다. 그게 자신이 필요한 이유의 전부라도 그래도 필요하다는 게 어디입니까? 10시. 정자는 시장에 갑니다. 아들네 식구들을 위한 반찬 재료를 사야 합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 재료들, 달걀, 감자, 당근, 햄. 정자는 꼼꼼하게 장을 봅니다. 신선한 것만 골라서 가격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옛 동네 사람이 말을 겁니다. 어머, 정자씨.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남편분은 퇴직하셨다며? 네,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럼 이제 좀 편하시겠네. 집에서 둘이 편하게 지내시겠어. 정자는 애매하게 웃습니다. 네, 뭐. 그렇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편하다고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더 힘듭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챙겨야 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남편의 기분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 다닐 때가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낮 시간만큼은 자유로웠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습니다. 63.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쉬면 집안일이 밀리니까요. 남편이 불편해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합니다. 냉장고에 하나하나 넣으면서 머릿속으로 일주일 식단을 계획합니다. 월요일은 된장찌개, 화요일은 김치찌개, 수요일은 미역국.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짜야 합니다. 정자 자신이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정자는 또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보다는 간단하게. 국수와 김치, 그리고 간단한 반찬 2가지. 태수를 부릅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태수가 나옵니다.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식탁에 앉아 국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먹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는 없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듣지 않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정자가 대답합니다. 고등어구이 할까 했는데 다른 거 드시고 싶으세요? 태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거 해. 근데 비린내 안 나게 잘 구워. 네, 알겠어요. 태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갑니다. 정자는 또 설거지를 합니다. 개수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건강하니까 10년은 더 살겠죠.
20년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80까지, 아니 90까지 이렇게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정자는 집안을 청소합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킵니다. 끝없는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저녁 5시, 정자는 다시 부엌에 섭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소금을 뿌리고 구이판에 올립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환풍기를 돌리지만 비린내가 집안에 퍼집니다. 정자는 기침을 참으며 계속 생선을 뒤집습니다. 저녁 6시, 상을 차립니다. 고등어구이, 무생채, 시금치 된장국, 김치, 깍두기. 태수를 부릅니다. 태수가 나와 앉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고등어를 한 점 집어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비린내 나네. 정자는 당황합니다. 최대한 비린내를 없애려고 노력했는데요. 죄송해요. 다시 구울까요? 됐어. 그냥 먹어. 근데 다음부턴 좀 신경 써서 해. 네, 알겠어요. 정자는 자책합니다. 더 꼼꼼하게 손질할 걸. 더 오래 소금에 재울 걸.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남편이 불편해했습니다. 그게 미안합니다. 그게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태수가 묻습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수는 대답 없이 TV 앞으로 갑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립니다. 정자는 또 설거지를 합니다. 개수대 앞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밤 9시, 정자는 욕실에서 빨래를 합니다. 남편의 셔츠, 속옷, 양말, 손빨래로 조심스럽게 삽니다. 세탁기를 돌려도 되지만 태수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TV 소리가 안 들린다면서요. 그래서 정자는 손빨래를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손이 시려워도 조용히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널면서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고, 정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밤 10시, 정자는 잠자리에 듭니다. 태수는 아직 TV를 보고 있습니다. 정자는 먼저 자야 합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내일도 밥을 해야 하니까요. 내일도 설거지를 해야 하니까요. 어둠 속에서 정자는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자주 그렇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윤태수의 아내일까요? 윤성우의 엄마일까요? 그게 내 정체성의 전부일까요? 정자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25의 윤정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꿈 많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새벽 1시, 태수가 침실로 들어옵니다. 정자는 잠든 척합니다. 태수는 옆에 눕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조용히 눈을 뜹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정자는 큰아들 집에 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어제부터 만들어둔 반찬들을 통에 담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돼지고기, 두부, 그리고 만들어둔 반찬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큰 봉지에 넣어 챙깁니다. 태수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성운에 다녀올게요. 저녁 전에 돌아올 거예요. 태수는 신문을 보며 대답합니다. 그래. 나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정자는 멈칫합니다. 또 저녁 약속이 있나 봅니다. 요즘 태수는 저녁 약속이 잦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게 들어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테니까요. 큰아들 집에 도착합니다. 손주 2명이 반깁니다. 할머니, 정자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이럴 때만큼은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손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 주니까요. 며느리가 나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정자는 봉지를 건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너희들 먹으라고 좀 만들어 왔어. 감사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바빠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익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들네 부엌이지만 자신의 부엌처럼 편합니다. 부엌은 어디든 비슷하니까요. 정자의 자리는 언제나 부엌이니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손주들이 부엌으로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맛있는 냄새 나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 돼.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자는 흐뭇합니다. 이럴 때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럴 때만큼은 존재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가 말립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하지만 정자는 고집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아이들이나 봐. 그게 익숙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설거지하는 게, 부엌에 서 있는 게 정자에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태수가 아직 안 들어온 모양입니다. 정자는 불을 켜고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가려는데 서재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태수가 집에 있나 봅니다. 정자는 서재 문을 노크합니다. 여보, 들어와도 돼요? 대답이 없습니다. 정자는 문을 조금 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정자는 숨이 멎습니다. 화면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수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자는 뒤로 물러섭니다.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니,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다정하게 정자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정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 그저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뒷바라지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곧 정자는 말없이 부엌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세상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을 것입니다.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태수가 편하게 코를 골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정자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젊었습니다.
30대로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정자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자는 60세십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굽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못 느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 여자를 만난 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요? 정자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남편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잦아진 외출, 늦은 귀가, 향수 냄새, 달라진 옷차림. 정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르는 게 편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5시 반이 되자 몸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40년의 습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밥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남편을 챙겨야 합니다. 외도를 했건, 거짓말을 했건, 배신을 했건, 정자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슬퍼도 참는 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태수가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정자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줍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봅니다. 정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25에 만나 60세까지 함께 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 중년의 동반자, 노년의 반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자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정자가 아는 사람이 맞을까요? 태수가 말합니다. 오늘 저녁도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정자는 대답합니다. 그래요. 태수가 고개를 듭니다. 뭐야, 그게 무슨 대답이야? 알았으면 알았다고 제대로 대답하지. 정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알겠어요. 태수는 다시 신문을 봅니다. 정자는 젓가락을 놓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됩니다.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가 나갑니다. 어디론가 외출하는 모양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를 빗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자와 약속이 있는 걸까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자는 홀로 남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공간. 정자는 서재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어젯밤 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다. 정자는 컴퓨터를 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켜집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태수의 생일? 아닙니다. 결혼기념일?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정자는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맞춥니다. 큰아들의 생일입니다. 태수는 아들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습니다. 화면이 열립니다. 정자는 메신저를 엽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이름은 민지입니다. 정자는 클릭합니다. 대화창이 열립니다.
메시지들이 나타납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들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입니다. 정자는 스크롤을 올립니다.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깊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정자는 읽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읽습니다. 태수가 저 여자에게 하는 말들,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는 말들, 보고 싶다는 말들, 정자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입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태수가 웃고 있습니다. 정자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저 여자 옆에 있는 태수는 정자가 아는 태수가 아닙니다. 정자는 컴퓨터를 끕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숨이 막힙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매달립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울컥거림만 반복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자는 일어섭니다. 세면대에 기대어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습니다. 늙었습니다. 초라합니다. 지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일까요? 25의 윤정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꿈꾸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정자는 침실로 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작은 딸 윤서영입니다. 엄마, 나야. 정자는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응, 서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돼? 아기 봐줄 수 있어? 정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금요일은 시댁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시아주버니 제삿날입니다. 하지만 딸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봐줄게. 몇 시에 가면 돼? 아침 9시까지 와줄 수 있어? 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저녁 6시쯤 끝날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가서 봐줄게. 고마워, 엄마. 엄마가 봐주면 애가 좋아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할머니한테는 잘 가더라.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숨을 쉽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정자를 찾습니다. 아이 봐달라고, 집안일 도와달라고, 반찬 만들어달라고. 정자 자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자가 해주는 일만 중요합니다. 오후가 됩니다. 정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님, 저 정자예요. 시어머니는 85입니다.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작년에 들어가셨습니다. 정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 과일을 사들고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다음 주 금요일이 작은아버님 제삿날인데요. 제가 서영이 아기를 봐줘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합니다. 뭐, 제삿날에 못 온다고? 며느리가 제사를 빠지면 어떡해? 정자는 당황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딸이 부탁을 해서. 딸이 부탁하면 시댁 제사를 빠져?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것도 모르나? 내가 책임을 져야지. 딸한테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해. 하지만 어머님, 딸이 중요한 일이 있대서요. 내가 보기엔 내가 제사를 피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랬어. 시댁 일은 대충대충 하고. 정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대충이라고요? 정자는 40년 동안 시댁 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대충이라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어차피 내가 오나 안 오나 별 상관없어. 다른 며느리들이 다 하겠지. 내가 없어도 돌아가. 전화가 끊깁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정자를 무시했습니다. 뭘 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잘하라고, 더 신경 쓰라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딸은 자기 일에만 정자를 이용하고,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정자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인일까요? 저녁 시간이 됩니다. 정자는 밥을 짓지 않습니다. 태수가 늦는다고 했으니까요. 혼자 먹을 밥을 차릴 기운이 없습니다. 그냥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습니다. 밥도 없이 김치만 먹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넘기기가 힘듭니다. 밤 10시가 넘어 태수가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향수 냄새도 섞여 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입니다. 정자는 압니다. 태수가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물어봐도 거짓말할 테니까요. 태수가 침실로 들어갑니다.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정자는 그 옷을 받아 세탁바구니에 넣습니다.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정자는 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참는 게, 삼키는 게, 견디는 게 익숙합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정자는 딸의 집에 갑니다. 손주를 봐주러 갑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하니 딸이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왔어? 고마워. 애 좀 부탁해. 우유는 냉장고에 있고 이유식은 데워서 주면 돼. 저녁에 올게. 딸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갑니다. 정자는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입니다. 정자를 보고 웃습니다. 정자도 웃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봅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웁니다. 놀아주고 달래주고 안아줍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63의 몸으로 돌 지난 아기를 돌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합니다. 딸을 도와야 하니까요. 손주를 돌봐야 하니까요. 저녁 6시가 지났습니다. 딸이 오지 않습니다. 7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합니다. 딸이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서영아, 언제 와? 엄마 기다리고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옵니다. 엄마, 미안. 회식 들어갔어. 아마 10시쯤 갈 것 같아. 조금만 더 봐줄 수 있어? 정자는 한숨을 쉽니다. 조금만 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딸의 부탁이니까요. 알았어, 라고 답장합니다. 10시가 넘어 딸이 돌아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옵니다. 미안해, 엄마. 회식이 길어졌어. 고생했지?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잘 놀았어. 그런데 서영아, 엄마가 오늘 많이 힘들었어. 다음부턴 미리 얘기해 줄 수 있어? 딸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회사 일인데 뭐 어떡해.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시간 많잖아. 나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정자는 말을 잃습니다. 시간이 많다고요. 시간이 많으면 힘들지 않은가요? 나이 들어서 온종일 아기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버스를 탑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정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삶의 끝은 어디일까요?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태수의 웃음소리입니다. 정자는 멈춥니다. 태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다가갑니다. 태수는 정자를 못 본 모양입니다. 계속 통화를 합니다. 응, 나도 그래.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때 그 레스토랑 가는 거야? 좋아. 기대할게. 나도 보고 싶어. 정자는 듣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정자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목소리입니다. 정자와 통화할 때는 언제나 무뚝뚝했습니다. 짜증스러워했습니다. 빨리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은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태수가 정자를 발견합니다. 당황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왔어? 언제 들어왔어? 정자는 대답합니다. 방금요. 태수는 얼버무립니다. 아, 그래. 친구랑 통화했어. 정자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 사람이 친구와 저렇게 다정하게 통화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게 편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자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태수가 코를 골고 있습니다. 정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라고 정자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정자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 집을, 이 남편을, 이 삶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정자는 돈이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건 생활비 조금뿐입니다.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태수의 것입니다. 정자는 40년을 일했지만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경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입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뿐입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큰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입니다. 사용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찾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식당 설거지, 요양보호사. 정자는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모두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익숙하니까요. 평생 힘든 일만 해왔으니까요. 정자는 결심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나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막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면 말릴 겁니다. 그러니 아무 말 없이 떠나야 합니다. 언제 떠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합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친척 집에 잠시 얹혀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민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합니다.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조금씩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300만 원만 모으면 됩니다. 고시원 보증금과 첫 달 월세, 그리고 생활비. 그 정도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합니다. 계획을 적어둡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꼭 해내겠다고, 꼭 떠나겠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날이 밝아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챙깁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정자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제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아꼈습니다. 장을 볼 때 싼 것으로 사고 남편 몰래 현금을 빼두었습니다. 5천 원, 만 원씩 모았습니다. 통장에 넣으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현금으로 숨겨두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남편이 절대 찾지 않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았습니다. 석 달이면 30만 원입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남편의 거짓말을 보는 게, 아이들의 무시를 당하는 게, 시어머니의 핀잔을 듣는 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인터넷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싼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좁고 낡고 화장실도 공용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자에게 필요한 건 잠잘 곳뿐이었으니까요. 구인구직 사이트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가 많았습니다. 새벽 청소, 사무실 청소, 상가 청소. 나이 제한도 없고 경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만 성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자는 몇 군데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2월 15일 목요일. 정자가 집을 나가기로 한 날입니다. 남편은 오늘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사실은 저 여자와 가는 거겠죠. 하지만 정자는 모른 척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정자는 마지막으로 밥을 짓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차려줍니다. 마지막이 될 밥상입니다. 정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차립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다시는 이 남자를 위해 밥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7시. 태수가 일어납니다. 여행 가방을 챙깁니다. 정자가 준비해둔 아침을 먹습니다. 잘 먹었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 저녁에 들어올 거야. 혼자 잘 있어. 정자는 대답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수가 현관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힙니다. 정자는 창문으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정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옷장을 엽니다. 숨겨둔 돈을 꺼냅니다. 3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옷 몇 벌을 작은 가방에 챙깁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방 하나로 충분해야 합니다.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칫솔, 치약, 비누. 기본적인 것만 챙깁니다.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젊은 날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정자는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것들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과거는 여기 두고 가야 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 젓갈. 정자의 손맛이 배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두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주부가 아니니까요. 정자는 식탁에 편지 한 장을 놓습니다. 짧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설명도, 변명도, 원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적었습니다. 9시. 정자는 가방을 듭니다.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봅니다. 40년을 산 집입니다. 청춘을 바친 집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자의 집이 아닙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을 나가는 겁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나섭니다. 문을 닫습니다. 열쇠를 우편함에 넣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지 않을 겁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가게들. 모두 작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정자는 속으로 인사합니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표를 삽니다. 서울행 버스표. 편도입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대합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모두 어디론가 갑니다. 정자도 이제 어디론가 갑니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삶으로 갑니다. 버스에 탑니다. 맨 뒤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가 멀어집니다. 삶이 멀어집니다. 과거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정자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가슴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숨이 편해집니다. 2시간 후 서울에 도착합니다. 정자는 버스에서 내립니다. 복잡한 터미널, 수많은 사람들. 정자는 그 속에 섞입니다. 아무도 정자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익명성이 주는 자유가 좋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미리 알아둔 고시원으로 향합니다. 변두리역에서 내립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고시원 간판이 보입니다. 정자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중년 남자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방 보러 왔는데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남자가 정자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여긴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괜찮아요. 조용히 지낼게요. 보증금 30만 원, 월세 35만 원이에요. 관리비 별도고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에요. 네, 알겠어요. 남자가 방을 보여줍니다. 좁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게 전부입니다. 창문도 작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지만 정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잠만 잘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자는 돈을 냅니다. 보증금과 월세 65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됩니다. 돈을 벌면 됩니다. 정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짐을 풉니다. 가방 하나뿐이라 금방 끝납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얇은 벽. 하지만 이곳이 정자의 집입니다. 정자 혼자만의 공간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정자는 누워봅니다.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납니다. 습관적으로 5시 반에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공용 세면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삽니다. 아침입니다. 간단하지만 괜찮습니다. 정자 혼자 먹을 아침이니까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차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저장해둔 연락처로 전화를 겁니다. 청소 일자리 구하는 전화입니다. 첫 번째 곳은 이미 채용이 끝났답니다. 두 번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오후 2시, 정자는 준비합니다. 청소용 역회사 사무실에 갑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팀장이라는 남자가 면접을 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이에요. 경력은요? 집안일은 40년 했어요. 청소, 요리, 빨래 다 할 줄 알아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세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까지 일해요. 빌딩 청소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시급은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감사해요. 팀장이 웃습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요즘 새벽 일하려는 사람 없어서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갈게요. 정자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60셋에 시작하는 첫 직장입니다. 정자는 기쁩니다. 이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정자는 일어납니다. 어제 미리 사둔 청소복을 입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 놓은 옷입니다. 고시원을 나와 지하철을 탑니다. 새벽 지하철은 한산합니다. 정자처럼 일 나가는 사람들만 타고 있습니다. 빌딩에 도착합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입니다. 정자는 지하 청소 사무실로 갑니다. 다른 청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60대, 정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팀장이 구역을 나눠줍니다. 정자는 5층부터 10층까지 맡았습니다. 복도, 화장실, 계단 모두 청소해야 합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받아 일을 시작합니다. 먼지를 닦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유리창을 닦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습니다.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땀이 납니다. 옷이 젖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보람을 느낍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번 돈입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9시, 일이 끝납니다. 정자는 지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다른 청소원들도 돌아옵니다. 한 명이 말을 겁니다. 새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이에요. 나랑 비슷하네요. 나는 60이에요. 박순자라고 해요. 윤정자예요. 반가워요. 일 처음이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할만해요. 순자가 웃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돼요. 아침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둘은 근처 식당에 갑니다. 국밥을 시킵니다. 뜨끈한 국밥이 몸을 녹여줍니다.
정자는 맛있게 먹습니다. 일하고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순자가 물어봅니다. 정자 씨는 어디 사세요? 고시원이요. 혼자 살아요. 가족은요? 없어요. 정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가족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정자의 가족이 아니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10년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자는 순자를 바라봅니다. 이혼을 했어도 당당합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몸이 아프지만 참을 만합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치 임금 25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정자에게는 큽니다. 스스로 번 첫 돈이니까요. 고시원 월세를 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씁니다. 식비, 교통비. 남는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빚이 없으니까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4시간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낮에는 쉽니다. 도서관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고시원에서 잡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밤에는 일찍 잡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단순한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뒷바라지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정자는 받지 않습니다. 다시 옵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큰아들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걱정돼요. 정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걱정이라고요. 진짜 걱정일까요?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반찬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걸까요? 태수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수십 통이 옵니다. 정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자도 옵니다. 당장 집에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먹고 철이 없네. 정자는 읽고 지웁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딸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집을 나간 거야? 아빠가 걱정하셔. 어디 있어? 얘기 좀 해. 정자는 답장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지내. 이제 연락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야? 집에 와. 얘기하자. 연락하지 말라니까. 정자는 전화를 끕니다. 가족들의 연락을 차단합니다.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자를 찾지만 정자 자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정자가 해주던 일들을 찾는 겁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일하는 게, 자유로운 게 익숙해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는 순자와 커피숍에 앉아 있습니다. 둘은 친해졌습니다. 순자는 정자에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서울 생활 팁, 돈 아끼는 법, 혼자 사는 법. 정자는 고마웠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정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다르네요.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엔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음도 많아지고. 정자는 웃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요.
자유로워져서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나도 이혼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래요. 정자는 순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적응합니다. 정자도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새로운 자유에 적응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정자는 무심코 그쪽을 봅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화면에서 봤던 그 여자입니다.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 여자입니다. 젊고 예쁘고 화려한 그 여자입니다. 지금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숨이 멎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저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정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자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정자의 40년을 무너뜨린 여자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춥니다. 아니, 기회입니다. 정자는 조용히 앉아 저 여자를 관찰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정자에게도 들립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라고 합니다. 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나이는 좀 있는데 괜찮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나한테 잘해줘. 곧 이혼할 거래. 친구가 묻습니다. 이혼? 유부남이야? 응. 근데 부인이랑은 끝났대. 그냥 형식상 같이 사는 거래. 곧 정리하고 나랑 재혼할 거야. 정자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형식상이라고요. 끝났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태수는 정자에게 이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둘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자는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카운터로 갑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작게 말합니다. 저기 앉아 있는 여자분들이요. 카드로 계산하면 영수증에 이름 나오죠? 네, 나오는데요. 제가 그분들 계산하고 싶은데요. 깜짝 선물이에요. 대신 계산해주고 나중에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러시면 계산해 드릴게요. 정자는 카드를 건넵니다. 고시원 월세 내고 남은 돈이 많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리로 돌아옵니다. 순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정자의 귀는 옆 테이블에 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대화를 계속 듣습니다.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대형 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여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여자들이 계산하려고 일어납니다. 카운터로 갑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저쪽 손님께서 계산하셨어요. 여자들이 놀라며 정자 쪽을 봅니다. 정자는 미소 짓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여자들도 감사하다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정자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직원이 정자에게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넵니다. 카드 소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민지. 그게 저 여자의 이름입니다. 정자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제 이름을 압니다. 얼굴도 압니다. 회사도 압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자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대형 마케팅, 중견 광고 대행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 강민지. 사진이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본 그 여자가 맞습니다. 경력을 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 광고회사 근무 경력,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성공한 여자입니다. 정자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여자입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저 여자에게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 복수라는 게 맞는 걸까요? 잘못은 남편이 한 겁니다. 바람을 핀 건 태수입니다. 저 여자도 속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화가 납니다. 저 여자가 정자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자의 40년을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며칠을 고민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다 정자는 결심합니다. 저 여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봐야 합니다. 비밀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로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자는 대형 마케팅 홈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사무실 청소 직원을 구한다고 합니다. 파트타임입니다. 정자는 이력서를 씁니다. 간단하게 씁니다.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다고 씁니다. 청소 경험이 있다고 씁니다.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며칠 후 전화가 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자는 준비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면접 날. 정자는 여의도 빌딩으로 갑니다. 15층에 있는 대형 마케팅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입니다. 리셉션 직원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면접 보러 왔어요. 청소 직원 면접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립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의실에서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민지가 보입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입니다. 관리팀 직원이 나와 정자를 면접실로 안내합니다. 간단한 면접입니다. 일할 수 있냐고, 시간은 맞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묻습니다. 정자는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시간 맞다고,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 주 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직원들이 퇴근한 후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시급은 10,000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정자는 기쁩니다. 일자리를 또 얻었습니다. 그것도 강민지가 있는 회사에서. 이제 저 여자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저 여자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자는 출근합니다. 새벽 청소 일을 마치고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출근합니다.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6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합니다. 정자는 청소 도구를 꺼내 일을 시작합니다.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고 회의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합니다. 강민지의 책상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합니다. 강민지는 늦게까지 남아 일합니다. 야근이 잦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집중해서 일합니다. 전화 통화도 많이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하고
팀원들에게 지시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자는 강민지 근처를 청소하며 듣습니다. 대화 내용을, 전화 통화를,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합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합니다. 프로젝트 이름, 클라이언트 이름, 일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강민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그녀의 습관, 그녀의 약점. 강민지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숨기는 게 있습니다. 정자는 발견했습니다. 강민지가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는 걸,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예산보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적습니다.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횡령입니다. 범죄입니다. 정자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남은 서류들을 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영수증들을 챙깁니다. 책상 위 메모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증거를 모읍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강민지의 횡령 내역, 금액, 날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런데 강민지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강민지가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정자는 복도에서 청소하며 듣습니다. 여보, 나야. 응, 아직 회사야. 조금 이따 갈게. 오늘 우리 집에 올 거지? 보고 싶어. 상대방은 태수입니다. 정자는 압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압니다.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정자는 숨을 죽입니다. 계속 듣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부인한테 이혼 이야기 꺼냈어? 아직? 왜? 언제 할 건데?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우리 결혼해야지. 정자는 주먹을 줍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 여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태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태수의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정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강민지를 무너뜨릴 계획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강민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자는 먼저 횡령 증거를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우편으로 보냅니다. 발신인 없이 증거 서류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 회사가 술렁입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지의 프로젝트 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민지는 당황합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돕니다. 강민지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정자는 청소하며 듣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강민지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민지는 시인합니다. 울며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호합니다. 즉시 해고합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봅니다. 강민지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을, 자신감 넘치던 그 여자가 무너진 모습을. 정자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동정도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강민지와 태수의 관계도 끝내야 합니다. 정자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태수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냅니다. 새 번호로, 추적할 수 없는 번호로 보냅니다.
당신이 만나는 강민지라는 여자. 그 여자는 횡령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태수는 충격받을 겁니다. 강민지를 의심할 겁니다. 관계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강민지에게도 문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만나는 남자 윤태수, 그는 당신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부인과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부인은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죠. 이것도 짧지만 강력합니다. 강민지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태수를 의심할 겁니다.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길 겁니다. 정자는 기다립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립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정자 씨, 들었어요? 그 팀장님 말이에요. 자살 시도했대요. 정자는 놀라 묻습니다. 뭐라고요? 응, 다행히 발견돼서 살았대요. 손목을 그었는데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갔대요. 지금 입원 중이래요. 정자는 멍합니다. 자살 시도라고요.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정자는 강민지를 무너뜨리고 싶었지 죽게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순자가 계속 말합니다. 회사 일도 꼬이고 남자친구한테도 버림받고 힘들었나 봐요. 불쌍하긴 하네요.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게 정자가 원했던 걸까요? 복수가 이런 걸까요?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강민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울며 짐을 싸던 모습이, 무너진 표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정자는 후회합니다. 너무 멀리 간 걸까요?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며칠 후 강민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입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정자는 안도합니다. 동시에 결심합니다.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복수는 여기까지라고. 정자는 대형 마케팅을 그만둡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민지도 없고 정자의 목적도 달성했습니다. 아니,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복수? 응징? 정해? 정자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청소 일만 계속합니다. 순자와 함께 일하고 점심을 먹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삶입니다. 정자는 그 삶이 좋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좁지만 정자만의 공간입니다.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정자는 그곳에서 혼자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법원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태수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편지를 읽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유리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명확하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위자료는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재산 분할만 공정하게 받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라며 묻습니다. 왜요? 외도한 건 남편인데 위자료를 더 받아야죠. 정자는 대답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받고 싶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태수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자는 법원에 갑니다. 6개월 만에 태수를 마주합니다. 태수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정자를 보는 눈빛이 복잡합니다. 미안함일까요? 원망일까요? 정자는 모르겠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갑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태수의 변호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파트는 반반 나눕니다. 예금도 반반 나눕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자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외도한 측이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자는 손을 듭니다. 괜찮아요. 그 조건으로 하겠어요. 변호사가 당황합니다. 부인,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더 받을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됐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저 사람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조정이 성립됩니다. 서류에 서명합니다. 정자와 태수 둘 다 서명합니다. 40년 결혼이 이렇게 끝납니다. 종이 한 장에 도장 찍는 것으로 끝납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태수가 정자를 부릅니다. 정자야. 정자는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섭니다. 태수가 말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자는 대답합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잘 사세요. 정자는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걷습니다. 법원을 나섭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입니다.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됩니다. 정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반값과 예금 반액, 위자료 합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정자가 평생 모아본 적 없는 돈입니다. 정자는 돈으로 작은 카페를 냅니다. 동네 모퉁이의 작은 가게입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큰 공간입니다. 정자의 첫 사업입니다. 64세 시작하는 첫 가게입니다. 카페 이름은 정자 카페입니다. 간단한 이름입니다. 정자의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윤정자의 카페입니다. 메뉴는 간단합니다. 커피, 차, 그리고 정자가 만든 샌드위치와 빵. 정자는 평생 요리를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 만듭니다. 돈을 받고 파는 음식입니다.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다. 카페를 열고 첫 손님을 맞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정자는 커피를 내립니다.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손님이 마시고 말합니다. 맛있네요. 정자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순자가 찾아옵니다. 카페 개업 축하한다며 꽃을 들고 옵니다. 정자 씨, 대단해요. 60 넘어서 가게를 차리다니. 멋있어요. 정자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순자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순자가 용기를 줬다고, 혼자 사는 법을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순자가 웃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자 씨가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일들을, 앞으로의 계획을, 꿈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정자는 행복합니다.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친구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옵니다. 정자는 놀랍니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아들이 말합니다.
주소 알아냈어요. 찾아다녔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자는 커피를 내어줍니다. 아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작은 카페를 정자가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합니다. 집에 돌아오세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엄마를 존중할게요. 정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여기가 엄마 집이야. 그래도 엄마. 정자는 말을 자릅니다. 성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64시지만 늦지 않았어. 엄마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걸 하면서 살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잘못이 있었어. 너희들을 너무 과하게 챙겼어. 그래서 너희가 독립하지 못한 거야. 이제는 각자 살아야 해. 너는 너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못 만나요? 정자는 웃습니다. 만나지. 가끔 만나자.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엄마가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만나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딸도 찾아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정자는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정자를 알아보고 웃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를 힘들게 했어. 엄마를 이용했어. 정자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합니다.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자는 딸을 안아줍니다. 서영아, 넌 잘하고 있어.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거야. 엄마는 그걸 몰랐어. 너희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하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정자의 커피가 맛있다고,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자는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 바쁨은 의미 있는 바쁨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옵니다. 정자는 손님을 맞이하려다 멈춥니다. 강민지입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초췌합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강민지가 말합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정자는 커피를 만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강민지는 정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카페 주인일 뿐입니다. 정자는 커피를 건넵니다. 강민지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맛있네요.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정자는 대답합니다. 감사해요. 얼마 전에 열었어요. 강민지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늑하네요. 혼자 오기 좋은 곳이에요. 정자는 묻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강민지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들키나요? 네, 요즘 좀 힘들었어요. 일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많은 걸 잃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잃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잃어야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강민지가 정자를 봅니다. 경험담 같으세요. 정자는 웃습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저도 모든 걸 잃었었어요. 집도, 가족도, 삶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새로 시작했어요. 강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강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늦은 건 없어요. 강민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자는 휴지를 건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강민지는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며 나갑니다. 정자는 강민지가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복잡한 감정입니다. 미운 사람입니다. 정자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정자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미움은 정자를 올가맬 뿐이니까요. 그날 밤 정자는 일기를 씁니다.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하루를 기록합니다. 정자의 이야기를 씁니다. 오늘 강민지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았던 그 여자를. 하지만 이상하게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겁니다.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집니다. 정자는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부엌을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엄마만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정자는 이제 윤정자입니다. 그냥 윤정자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윤정자입니다. 혼자 사는 윤정자입니다. 자유로운 윤정자입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카페 문을 닫습니다. 하루 영업이 끝났습니다. 매출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정자의 작은 원룸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듭니다. 계란말이와 김치, 밥 한 공기. 정자 혼자 먹을 저녁입니다.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정자 자신을 위한 식사입니다. 밥을 먹으며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자도 그중 한 명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자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며 정자는 웃습니다.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엌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이 부엌은 감옥이 아닙니다. 정자가 선택한 공간입니다. 정자가 원해서 서 있는 곳입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작은 침대지만 편안합니다. 정자 혼자만의 침대입니다. 눈치 볼 사람도 챙겨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자는 편하게 잠듭니다. 악몽도 없고 불면증도 없습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알람 소리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새벽 5시 반이 아닙니다. 7시입니다. 여유 있는 아침입니다. 정자는 천천히 준비합니다. 세수하고 옷을 입고 가벼운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향합니다. 카페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정자는 웃으며 맞이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점심시간, 순자가 찾아옵니다. 요즘 순자는 청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정자가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정자를 보고 자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둘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정자가 만든 샌드위치와 순자가 가져온 떡볶이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일상을, 고민을, 기쁨을 나눕니다.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 만난 친구지만 진짜 친구입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정자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자는 웃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진짜 행복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요. 정자 씨 만나서 나도 변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정자는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전 못했을 거예요. 둘은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행복한 웃음입니다. 저녁 무렵 한 여자가 카페에 들어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정자는 커피를 내어주며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여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있고 경제력도 없고 무서워요. 정자는 여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도 그랬다고 40년을 참고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정말요? 나이 드신 분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여자가 울먹입니다. 용기요. 저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정자는 웃습니다. 있어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용기예요. 이야기하신 것만으로도 용기예요. 이미 첫 발을 내디디신 거예요. 여자는 한참을 울고 나서 고맙다고 말하며 나갑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옛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하지만 용기를 내려는 여자를 봅니다. 그날 밤 정자는 또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여자를, 남편의 외도로 고민하는 여자를,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정자는 카페 창가에 앉아 눈을 봅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세상을 덮는 눈을 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정자는 생각합니다. 1년 전 자신을, 부엌에 서 있던 자신을, 밥 짓고 설거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던 자신을,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정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자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벗어났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정자는 해냈습니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정자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여자를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늙은 손.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살아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정자입니다. 윤정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정자는 카페를 꾸밉니다. 작은 트리를 놓고 전구를 달고 예쁘게 꾸밉니다.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아늑하다고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노크합니다. 정자는 문을 엽니다. 강민지입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강민지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왔었어요. 정자는 웃습니다. 기억해요. 들어오세요. 강민지가 들어와 앉습니다. 정자는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강민지가 말합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 용기를 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정자는 기쁩니다. 정말요? 잘하셨어요. 강민지가 웃습니다. 감사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낯선 분인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마웠어요. 정자는 강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요.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죠. 강민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는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저를 이해해 준다는 걸.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실패에 대해,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를 알아갑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강민지가 나가며 말합니다. 자주 올게요. 이 카페가 좋아요. 정자는 웃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환영해요. 강민지가 나갑니다. 정자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용서했습니다. 정말로 용서했습니다. 강민지를, 태수를,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40년을 참고 산 자신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자신을,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자는 카페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정자는 샴페인 한 잔을 따릅니다. 자신에게 건배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자신을 축하합니다. 정자는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입니다. 불꽃이 터집니다. 하늘이 환해집니다. 정자는 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윤정자입니다. 65살입니다. 부엌을 나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정자는 카페 문을 엽니다. 간판을 닫고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준비합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정자는 웃으며 맞이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자는 커피를 내립니다.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내립니다. 이게 정자의 일입니다. 정자가 선택한 일입니다. 정자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커피 향이 카페에 퍼집니다. 따뜻한 향이, 포근한 향이, 행복한 향이 퍼집니다. 정자는 그 향을 맡으며 웃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은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40년을 갇혀있던 그 좁은 공간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었습니다. 윤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5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없이 떠난 엄마. 그가 돌아왔을 땐 이미 판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뒤집힌 건 세상이 아니라 정자 자신이었습니다. 정자는 변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자의 하루가 계속됩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하루이니까요. 자유로운 하루이니까요. 행복한 하루이니까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자는 카페 문을 닫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을 겁니다. 정자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행복이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작은 집, 정자의 집, 정자만의 공간. 들어섭니다. 불을 켭니다. 방이 환해집니다. 정자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저녁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듭니다. 혼자 먹을 저녁. 하지만 소중한 저녁.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자가 만든 밥이 맛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며 정자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행복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편안하게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손님들의 웃음을, 커피 향을, 따뜻한 대화를 떠올립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정자는 잠듭니다. 평화롭게 잠듭니다. 행복하게 잠듭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잠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좋은 꿈을 꿉니다. 자유로운 꿈을 꿉니다. 그녀가 부엌을 나가던 날, 그날부터 정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0넷,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윤정자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60셋,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을 참고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 내어 떠날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